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토요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금 관심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드디어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 그리고 당 사무처 당직자들 이래서 한 20명 정도 같이 시내 모처 중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1일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해서 집거한 지 약 3주 만에 지금 공개 행보를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달 16일 총선 당시 같이 행동했던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이 있었지만 조촐한 비공개 회동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나마도 한 전 위원장은 일찍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총선 지원 뉴스에 나섰던 가수 김은국 씨에게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활동 반경을 점차 넓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자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처음 같이 호흡을 했으니 종종 같이 보며 교류하자. 특별한 추억이 있는 멤버들이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새 시간도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근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쭉 공직에 있었고 그러고 공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아마 중간에 쉴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유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의 컨디션은 지금 많이 회복돼 있어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보자는 말은 우선 종종 보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외부 사람도 아니고 당직자들을 종종 보겠다는 것은 활동을 사실상 재개했다는 의미로 봐도 좋을 것입니다. 총선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죠. 정치인이 활동을 재개한다면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회동에서는 물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비롯한 당 현안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행동을 통해서 짐작을 할 뿐이고 만약 선언을 한다면 본인은 보다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공개활동을 중단하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는 물밑 교류를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가깝게 낙선한 젊은 후보들 혹은 영입 인재들과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일정이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소통 폭을 넓히기 위해서 9일경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날지 이 부분도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재개하니까 당 안팎의 견제도 지금 만만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배신자론으로 맹폭격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여전히 공격 모드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이 역풍을 불 것 같다. 이렇게 어떤 지지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문재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괴멸시킬 때를 생각하면 전혀 과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니 맨날 당하고 살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죠. 홍준표 시장과 주기 축축 맞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한동훈 비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주변에서는 대권이 눈앞이다.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부추기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대권이 눈앞도 아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조직선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정치 신인에 가까운 분인데 흙탕물이 묻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가도 흠집만 생기고 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막 시작한 총선 백서 작성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총선 백서 TF는 어제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보좌진, 그리고 당 출입 기자 등을 대상으로 총선 평가 설문조사 링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설문 문항은 보면 공천, 공약, 조직, 홍보 전략, 여의도 연구원, 당정 관계 이런 전 분야를 망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정무적 판단에 대한 평가로 구성됐는데 문항별로 1점에서 10점까지 척도로 응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설문 문항 가운데는 한동훈 책임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뉴스에는 선거에 도움이 되었느냐, 우리 당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실질적 원톱 체제가 민주당의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등 쓰리톱 체제보다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권 심판 메시지에 대해 우리 당이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느냐, 전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 결과를 후보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결과를 놓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 설문 소개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고 용기 있게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성을 위해 작성하는 백서인데 총선 패장인 한동훈에게 좋은 내용이 담기기는 힘들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던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공조하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에는 법안 처리에 동조했다가는 조국 혁신당에 끌려다닐 수 있고 또 한동훈의 체급만 높여줄 수 있다, 그런 판단 아래 민주당과는 별개 사안이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은 조정할 수 있는데 한동훈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 안팎의 상황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대 출신 결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최근 행보를 볼 때 결국은 출마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유력해 보입니다.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굳이 이 시점에 움직일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움직이면서 조국도 한동훈을 다시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 혁신당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한 조국은 사적인 복수다, 이런 비난은 지금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낯두꺼운 조국다운 모습이죠. 조국은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를 통해서 악에 바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 전 위원장을 당대표로 원하는데 조 대표도 원하는지 이를 묻는 김어준의 질문에 땡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질문이 이상하다 이런 걸 떠나서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조국에게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것을 조국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조국에게 한동훈을 디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은 이 질문에 대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방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당대표가 되게 되면 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땡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은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 옆에 앉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을 좀 하려고 한다. 공식적으로 제가 당사 방문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경일 등 행사에서 나란히 앉아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볼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행사장이 자기가 그런 걸 따져보라고 만든 자리는 아닐 텐데 하여튼 조국답습니다. 조국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생방송 카메라가 있는 자리인데 저를 입틀막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비꼬는 것이죠. 이 정도면 거의 스토커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나서 물어보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런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사적 복수를 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100번 생각해도 조국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